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7월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밤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들이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당초 예상보다 약 82만 개가량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폭은 기존 수치의 약 30%에 달하는데 이 같은 수정치의 하향은 15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전기차의 생산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1.6%가량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과 협력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 섹터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의 시각효과 전문 기업 M83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16,000원가량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150%가량 오른 4만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9월 피벗에 대한 강한 기대감에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장중 비농업 고용자 수가 대폭 하향 조정되게 되면서 시장이 잠시 출렁이긴 했지만요. 곧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는데요. 대다수의 위원들이 지표가 예상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9월부터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아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신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시장의 이목은 오늘 밤 예정되어 있죠. 이 잭슨홀 미팅, 그중에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장 후로 약 1시간이 지난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각 의료 AI와 리튬, 또 방산주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엠폭스와 코로나19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제약 바이오 섹터, 오늘도 여전히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지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하게 되면서 무려 13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오늘도 여전히 2,700선을 견조하게 지켜내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강보합권에서 0.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이었죠.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 코스피를 강보합권으로 이끌어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단 하루 만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1% 이상의 낙폭 기록하면서 코스피와는 엇갈린 흐름 보여줬던 코스닥. 지금 이 시각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게 되면서 이 777선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과 마찬가지로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이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양대 지수 상황 함께 짚어보고 왔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이 원자력 발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실이 한국과 체코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TF 회의를 열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달 체코 방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덕분에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주인공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FOMC 의사를 공개하게 됐는데 공개에서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들만 있었죠. 일단 7월에서 했었어야 된다라는 의견과, 근데 7월 이미 지났죠. 이미 늦었고 그거는. 그래서 9월에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뭐 미국 망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이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없었고, 그냥 뭐 물가도 잘 잡히고 있고, 뭐 이제는 금리 인하해서 물가가 잡히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죠.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돈 갖다가 뭐 할 것 같아요?
부동산 삽니다. 금리가 인하하고 있는데 돈이 풀리고 있는데 부동산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부동산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하루 지날 때마다 1,000만 원씩 올라요. 1억 기준으로. 1억을 샀는데 하루에 1,000만 원 가고 그다음 2천만 원 가는데 은행에서는 제로 금리로 빌려줍니다. 그냥 이자 안 받아요. 돈 그냥 빌려준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안 빌려요? 아니면 뭐 제로 금리가 좀 심하다 싶으면은 은행 이자로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1%, 1년에 한 100만 원만 내면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1,000만 원 기준으로 그렇게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10%네요. 1억 기준으로 100만 원만 내면 된다. 근데 하루에 1,000만 원씩 돈을 벌면 뭐 합니까? 은행에서 이자 1% 주고 100만 원씩 내고 1년에 100만 원 내고 돈 빌려서 아파트 사면 하루에 1,000만 원씩 올라가면 그게 돈 버는 거죠.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돈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금리를 내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은행에서 돈을 싸게 저이자로 빌려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저것 다 올라가니까. 땅 가격도 올라가지, 뭐도 올라가지. 그러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투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 올라가지, 코인 시장 올라가지. 오늘 비트코인도 올라간다 그러죠.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시장에 돈은 풀리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은행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넣는 사람이 있는데 옆집에 있는 영수와 철수는 비트코인을 넣어서 주식으로 넣어서 부동산에 넣어서 그냥 장롱에다가 넣어놨더니 그대로 있는데 어디다 투자하니까 하루에 1,000만 원, 1억, 막 10억 이렇게 벌어버립니다. 그럼 장롱에 있는 돈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물가가 잡히고 엄청난 호재죠. 그리고 돈을 풀기 위해서 대선 주자들이 지금 계속 만지작만지작거리죠. 카드를. 1,000조를 풀지 8,000조를 풀지 1경을 풀지 10경을 풀지 저도 그건 모르겠지만 많이 푼다라는 얘기는 솔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제 경제지표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나쁜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 나왔지 나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신경 안 씁니다. 뭐 잭슨홀 미팅 그냥 뭐 별거 없이 끝날 겁니다. 뭐 나쁜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뭐 뉴스 기사 찾아보면은 미국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호황일 때도 미국 경제 망한다, 조심해야 된다, 뭐 급락해야 된다. 그거는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있었고요. 5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망한다, 미국 큰일 난다, 미국 뭐 폭락한다 그런 얘기 작년에도 있었고요. 5년 전에도 여기 있을 때도 있었어요. 나스닥 찾아보세요. 기사에 보면 다 있어요, 다. 5년 전 2019년도에도 그 얘기 있었는데 폭락하기는 7만 5천에서 지금 2만까지 거의 2만 가까이 올라왔죠. 나스닥. 이때도 2011년도도 미국 경제 망한다, 폭락한다, 주식 다 팔아야 된다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15년, 20년 동안 맨날 올라왔죠. 그러니까 항상 비관론은 항상 있다고 보면 돼요. 미국 시장이 여기서 계속 올라가도 계속 비관론자는 있습니다. 마찬가지 긍정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들도 있고 항상 있어요. 시장에는. 비관론자, 낙관론자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서 진짜로 이게 차트가 혹은 시장이 죽는지 안 죽는지 차라리 그걸 보는 게 맞아요.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은 박스권인데 돌파의 가능성도 50%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 못하고 떨어지면 그냥 뭐 떨어지는 거예요. 차익 실현입니다. 진짜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닌데 떨어지면은 또 그러겠죠. 또 AI 거품론이다. 미국 경기 침체가 나온다. 뭐가 또 안 좋다. 뭐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또 떨어뜨리겠죠. 또 떨어뜨리면 또 밑에 무슨 얘기 나와요? 생각해 보니까 또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다. 경제는 괜찮다. 연준에서 돈 풀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무슨 얘기 나와요? 생각해 보니까 또 경기 침체인 것 같다. 또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 하고 또 빼. 또 올릴 때는 아니다 하고 또 올리고 또 올라가면 또 아니다 하고 또 내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장단에 여러분들 맞추지 말고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말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은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테마주가 좋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시선은 지금 이제 대선 쪽으로 계속 쏠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강했고 트럼프 관련주.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들은 뭐 대선 그러니까 뭐 박빙이니까 누가 될지도 모르고 남북 경협주, 우크라이나 재건, 전선 전력망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외에서도 더 파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만들어질 텐데 마찬가지 해리스 테마에서도 뭐 친환경적인 에너지에서 원전 테마서부터 해서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건설 인프라 뭐 등등 양쪽으로 같이 하는 부분들, 돈 푸는 전략들 보시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서도 좋은 얘기가 하나 나왔던 게 전력기기 5년치 일감 확보했다.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기사 뜨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좋은 얘기 나옵니다. 3분기 디램 가격 예상보다 웃돌 것이다. 내년까지도 계속 떨어질 생각 없다. 계속 올라간다. 근데 주가는 지금 올라가 못 올라가요? 못 갑니다. 왜? 반도체 회사는 돈은 잘 벌 거건데 앞으로도 돈을 계속 잘 벌 겁니다. 근데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실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반도체는 돈들이 들어오고 시장이 땡겨 올려야지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테마주가 더 좋다는 얘기고 어쨌든 지금 뭐 그 대선 테마 쪽으로 계속 이슈가 살아 있으니까 그쪽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어쨌든 테마주가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을 또 잠깐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11시에 할 건데 공개 방송 할 때에서는 서울경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방송으로 할 때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장이 나쁜 얘기를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역대 지금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이 지금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박스권 매매를 하면 돼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는 제약바이오 몇 프로 정도 빠지면은 공략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엠폭스,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 키트 이것도 내려가면 또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면 물려요. 그리고 또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이것도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방산주도 움직이죠. 로봇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어제 제가 종목들 쭉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움직여서 좀 봤더니 중소형 건설주들이 왜 이렇게 차트가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건설사 이쪽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차트가 좋은데 이것도 좀 많이 갈 것 같고 물론 전선 전력 테마주들도 대선 테마였기지만 어쨌든 건설 기계 그다음에 건설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이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잠깐 할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뭐 박스권이에요. 최소 박스권. 미국 시장 넘어가면 따라 올라가는 뭐 그런 따라 쫓아가는 좀 답답한 상승장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앞으로의 금리 인하 기조를 보기 위해서는 오늘 이 파월 의장의 입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3.5% 수준으로 13회 연속 동결했다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친절하게 3가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이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주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우리기술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살펴보자면요. 현재 약 0.24% 약간의 차이로 밀리게 되면서 약 2,08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기술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우리기술은 만만하기 때문에 갖고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갖고 나왔는데 그때 기준으로 이미 3% 달성이 됐어요. 4.몇% 올라왔는데 근데 저는 이게 원전 테마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얘밖에 없어요. 원전밖에. 이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면 그리고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우리나라도 물가를 잡으려면 전기 가격이 싸지면 됩니다. 근데 무슨 수로 싸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 전기 원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화력발전소 돌립니다. 그 화력발전소는 석탄 때우느냐? 석탄은 너무 옛날 얘기고 석탄은 아니고요. 다 터빈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발생해 아주 단순해요. 원전도 뭐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 그러면 뭐 핵 잠수함 그러면 그 원전을 그걸 폭파시켜 갖고 그 파워로 아닙니다. 그걸로 물 끓는 거예요. 주전자 원리예요. 주전자 원리. 물을 끓여서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무로 떼어 갖고 물을 끓여 가지고 돌릴 거냐 터빈을 원전의 열 에너지로 그걸 돌릴 거냐 아니면 석유로 디젤로 하든 뭐 하여튼 거기 태우는 뭔가가 하여튼 기름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화력 발전소를 합니다. 근데 기름을 태우면 뭐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구의 온도를 올려가지고 지금 남극도 북극도 다 초원이 돼버리고 뭐 빙하도 다 녹아버리게 되면 지구의 뭐 3분의 2가 잠긴다 그러고 거기다가 온도가 50도, 60도 올라가게 되면 모든 그 나비와 벌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은 그 꽃들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곤충들이 다 죽어버리면. 곤충들도 단백질 덩어리라서 40도, 45도 되면 다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막 더우면 도로에 보면은 곤충들이 다 걸어다니다가 다 익어갖고 다 죽어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각국은 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하자라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대선 테마에 엮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환경은 풍력으로 다 하면 좋죠. 근데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은 매일같이 태풍 매미처럼 바람 부는 데가 있답니다. 풍속 30m 막 나오는 게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맨날 풍속 30m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맞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미국은 있다 그러니까 그쪽 나라에 그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 일조량이 맨날 나오는 데는 이제 태양광 하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장마철에 이렇게 되면 적자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맞는데 다른 나라는 맞는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게 부족합니다. 이게 이미 기사에 옛날에 한 제가 8년 전에 기사들 다 모아다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맞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에는 어쨌든 뭐 친환경도 하고 풍력도 하는데 그래봤자 에너지 효율이 그거를 뭐 다 이전에 있었던 화력발전소를 따라갈 수도 없고 화력발전소도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열에너지 발생시켜가지고 거의 여러분 쓰고 있는 보일러도 있잖아요. 거의 절반에서 절반 가까이 넘게 다 열에너지를 다 밖으로 다 쓸데없이 에너지량을 다 버립니다. 일부만 우리가 그걸 대표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100% 다 못 써요. 이거는 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일부만 쓰는 건데 태양광도 풍력도 뭐 그런 식이죠. 그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원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전선 전력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원전도 계속 깔아야 되고, 그래서 한수원에서 최근에 체코 원전 거의 이제 확정 얘기 나왔을 때에서 한 얘기가 이게 시작이다. 이제 다른 나라도 더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사실이고, 그러면 원전 테마는 지금서부터 길게 봤을 때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해리스 테마로 엮일 수 있고 트럼프 또 값싼 에너지원으로 물가를 낮추겠다, 전기 가격을 50% 인하시키겠다라는 정책에 당연히 원전도 포함을 합니다. 그냥 LNG 가스 그냥 태우면 되고 그냥 화석연료 그냥 휘발유 경유 그냥 태우면 되긴 하는데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막 발생하고 그러니까 원전이 폐기물은 나오지만 그래서 뭐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은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땅속에 묻고 있죠. 근데 뭐 이제 뭐 우주선으로 쏘는 게 좀 비용이 조금 많이 안 나간다 그러면 태양으로 갖다가 던져버린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다 쏘버리면은 태양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거기는 매일 핵폭탄이 맨날 그 터지는 동네거든요. 거기는 거기서 이제 팍팍 터지면서 플라즈마 막 뿌려대죠. 그게 무슨 뭐 핵폭탄 뭐 100만 개 터지고 뭐 10,000개 터지고 이 정도의 화력으로 거기서 뽕뽕뽕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던지면 되지 않느냐. 근데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하여튼간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은 잘 봐야 돼요. 자,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이 우리 기술 다 같이 만나봤는데요. 미 대선의 접전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원전주만큼은 해리스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어느 쪽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통적인 수혜주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매수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번 주에 공략해본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8월 19일 한미약품 약 26만 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요. 벌써 2.4%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8월 20일 KBI 메탈 3,100원 짚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8월 21일 한국 BNC 6,000원 선에 접근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종목 상황 다 같이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바로 어제 다뤄봤었던 한국 BNC 오늘 장에서의 추가 대응 전략 짚어볼 거고요. 또 오늘의 우리 기술까지 지금 바로 매수가 만나보시죠. 자, 한국 BNC는 가격이 안 돌아왔으니까 다음에 들어올 때쯤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 조정받을 때 다시 또 공략을 시킬 건데요.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용기기 휴젤 뭐 이런 애들 뭐 보톡스죠, 보톡스. 그거 관련주로 해서 그쪽 차트들이 괜찮으니까 오늘이야 뭐 지금 엠폭스하고 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죄다 빠지니까. 근데 죄다 빠지지만 저 안 죽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1-20%만 더 빠지면 하여튼 그런 얘기는 이따가 공개 방송이 될 때 11시 때 말씀드릴게요. 제약주 안 죽습니다. 안 죽을 수밖에 아니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흐름이 일단 저쪽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하여튼간 지금 뭐 뉴스를 보면 난리가 났죠. 뭐가 난리가 났느냐? 여러분 PCR 검사 여러분들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만 원 든답니다. 이제 정부 지원 안 해줘요. 그 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가면은 10만 원 내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마스크 쓰라도 안 하고 마스크는 권고죠, 권고. 이전처럼 강제가 없습니다. 아파도 직장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나는 코로나 걸린 것 같으니까 내 돈 내고 10만 원 해갖고 해야지. 이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PCR 검사 직장인 기준으로 1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니까 다들 코로나 확진자들, 환자들 다 숨어버렸다. 이런 기사가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정부에서 35만 명 예상하자니 이달 말 더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검사하고 뭐 그냥 다들 직장 나가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아무도 뭐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데 여름에 이렇다 그러면 가을, 겨울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엠폭스도 좀 난리죠. 갈 수밖에 없어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엠폭스 관련주들. 자, 그래서 한국 BNC도 제약발주 다시 강세로 바뀌게 되면 그쪽도 움직이겠지만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관련주 뭐 이것로 움직이든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 미용 목적으로 움직이든 아니면 당뇨병 치료 예방으로 94%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릴라일리에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쪽 애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트는 고점을 뚫을 텐데 어제 6,000원 얘기해드렸죠. 뭐 내려올 때쯤 다시 또 보시면 되는 거고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 자, 8월 5일 날 드렸던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시장이 보여요. 실적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역대 최고로 좋아집니다. 계속 좋아져요. 2025년, 2026년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적이 올라가면은 주가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믿는 사람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실적은 무지하게 좋고 망하지도 않고 최고의 회사인 건 맞지만 얘는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가 급등하지 않느냐 얘도 급등 안 합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회사는 무지하게 잘 나갈 겁니다. 앞으로 계속 좋아요. 8단 성공했고 12단 테스트 중에 있는데 이거 무조건 성공합니다. 성공 못할 리가 없어요. 12단도 성공을 하고 하이닉스가 지금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평을 지금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도 좀만 더 정신 차리면 또 다시 엎치락 뒤치락 또 합니다. 한때는 삼성전자가 항상 메모리 반도체에서 하이닉스를 앞섰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삼성전자가 또 앞서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하이닉스가 좀 앞서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거는 한 6%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삼성전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결국은 신고점으로 갈 거라는 거에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당장 간다는 거에는 전 반대를 합니다. 얘가 당장 가면 우리나라 코스피 4,000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불가능하죠? 지금 3,300도 못 갔는데 지금 3,300이 뭡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뭐 하고 있어요? 욕 나오죠, 그렇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2,700이에요. 지금 벌써 다른 미국 다우존스 이미 벌써 고가 다 올라왔어요. 고가라는 거는 역사적인 신고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역사적인 신고점 다 올라왔어요.
지금 이러다 걔네들 돈 푼다는 얘기 나오면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하냐고요. 3,300에서 지금 이걸 넘어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앞에 2,900은커녕 2,700에서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 신고점 넘어가고 나스닥이 신고점, 역사상 신고점 넘어가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도 으쌰으쌰 넘어간다. 이거 여기 넘어가면 역사상 신고점이 20년 만에 신고점인지 40년 만에 신고점인지 하여튼간 뭐 40년 만에 뭐 50년 만에 뭐 100년 만에 뭐 신고점인지 어쨌든 역사상 신고점인데 이렇게 신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뭐 8만 원, 9만 원은 가겠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가는 거에는 의심이 없고 문제는 없지만 나스닥이 넘어가고 코스피가 최소 뭐 3천은 가야 돼. 그렇죠? 3천은 가야 9만 전자, 10만 전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3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꾹 가져가시면 되고 저기 도대체 지수 코스피가 3천 가겠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매매가 제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이게 지금 제일 깔끔한데 근데 삼성전자 이 대형주 그 5% 6% 먹기를 단타를 쳐요. 그 단타 칠 거면 차라리 하이닉스라든가 다른 걸 하는 게 낫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건설주 좀 좋아 보입니다. 건설주 하세요. 아니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슈 난리 났잖아요. 그쪽을 매매하는 게 낫죠. 이걸 뭐하러 매매합니까? 이거는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저는 쭉 가져가셔라. 근데 아마 욕 나올 거예요.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고. 원래 그런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처럼 한국가스공사처럼 그냥 묵혀놓고 가든지 말든지 안 쳐다보는 그런 종목이 이런 게 있어요. 자, 다음은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뭐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수익이 좀 나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 작년도서부터 얘기를 했고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게 바닥에서는 32% 올라왔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가격에서는 지금 22.5%가 올라온 겁니다. 자, 누르겠죠. 매매하는 사람들 팔았다가 누르면 다시 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가 되고 30만 원 저는 간다고 봅니다. 디램 가격 제가 조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고 지금 KB증권이나 아니면 다른 뭐 램 리서치 해외 조사기관들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디램 가격 올 하반기 계속 상승한다. 내년에도 떨어질 김이 희박하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희박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계속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디램 가격 상승하게 되면 반도체는 좋습니다. 근데 왜 안 가요? 지금 반도체주이 다 떨어지는데 왜 떨어집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올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은 지수가 폭등을 해야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은 실적은 무지하게 좋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실적은 자꾸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안 가나요? 지수가 가야지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유리하다? 테마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가 나빠서 그러게 반도체는 좋아요. 앞으로도 많이 팔릴 거고 로봇에도 많이 장착이 될 거고 너무 좋은데 안 가는 것뿐이에요. 그럼 언제 가느냐? 세력들이 올리고 싶을 때 저는 그게 내년, 내후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발끈 묶고 내년에는 걷기 운동, 내후년에는 달리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들이 뭐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다들 병원에 실려가고 다들 알아 누웠어요. 드디어 이제 신발끈 묶고 이제 준비 운동 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걷기 운동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달릴 거예요. 내후년에 달릴 거니까. 자, 다음 우리 기술.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14일이니까 얘기한 거니까 얼마 안 됐죠? 근데 오늘도 이제 표적 종목 드릴 텐데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고 5월 달, 7월 달 한 달 쉬고 항상 움직였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주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곧 갈 때가 됐어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한 달 쉬었잖아요. 이제 갈 때가 된 겁니다. 제가 이거를 흥구석유에서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이게 2달 뒤에 움직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되게 단순해요. 2달, 석 달 내리고 올라가죠. 2달 내리고 올라가죠. 2달 내리고 올라가죠. 이거 2달 빠지면 또 2달 뒤에 올라가죠. 봐봐 2달 뒤에 올라가나 올라가나. 시장이 하락장이나 폭락장이나 미국 망했다 얘기 나올 때에서 미국에서 뭐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 벌어지면서 막 빌딩들 다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도 박살나고 삼성전자도 하한가 가고 엔비디아도 하한가 가고 다 박살나고 마이너스 90% 다 수렴하지만 그런 일이 전 세계에 벌어지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상승장 속에서는 그냥 이 모양대로 2달 쉬었다가 올라가고 2달 쉬었다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폭등합니다. 그게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봐서는 한 달 쉬고 올라가고 한 달 쉬고 올라가고 올라갈 때가 됐네. 거기다 대선 테마로 엮이죠. 청정에너지 아니면 값싼에너지 공화당 트럼프, 청정에너지 민주당 이렇게 해서 원전 테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 그냥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4점 몇 프로 올라갔는데 안 팔아도 돼요. 올라간 게 있어야 뭐 팔죠. 자, 다음은 재룡산업. 자, 전선 테마주
재룡산업. 자, 전선 테마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아까 기사가 있었는데 아까 찾으려고 했는데 기사가 잘 안 보여서 지금 600 여기 있네. 세계 전력망 2050년도까지 2배로 늘려야 된다. 연 666조 이상이 될 것이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기사 제목 찾으면 딱 나와요. 제가 딱 그대로 읽는 거예요. 연 666조 이상 될 거래요. 야, 무슨 1조도 아니고 60조도 아니고 600조 이상? 대단하네요. 그렇죠? 전력망 부족된 탄소 중립 등이 후퇴가 될 것이다. 전기차 재생산 확대에 수요가 늘 것이다. 이게 지금 기사의 내용이거든요. 원래 기사 보면 헤드라인에다가 요약 다 해놓잖아요. 딱 지금 그런 기사들. 그래서 어쨌든 세계 전력망 2050년도까지 2배로 늘려야 된다. 점점 연수가 넘어갈수록 전기 가격 내려야 됩니다. 내리려면 방법 없어요. 원전밖에 없습니다. 뭐 땅에다 묻든 태양에다가 다 던지든 뭘 하든 어쨌든 뭔가 과학자들이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을 해내겠죠. 그러면 이쪽은 더 확대가 분명히 될 거고 안전에 대한 문제들은 대략 그 소형 SMR은 좀 안전하다라는 평입니다. 그래서 소형 SMR로 조그맣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져놓고 옆에다 삼성전자 져놓고 옆에다가 아니면 옆에 공장 돌릴 때 옆에다가 소형 조그맣게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형 SMR로 하면은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그 경수로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시키더라고요. 제가 읽었는데 까먹었어요. 물을 안 써요 이제. 물 안 쓰고 그 어마어마한 열을 식힐 수 있는 방법, 냉각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쓰니까 만약에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에서 물로 방류가 돼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방출하는 거 그런 문제들은 이제 안 생기게 되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들이 좋아지면 뭐 그런 거죠. 뭐 컴퓨터도 우리 순행도 있지만 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쨌든 무슨 방법인지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전선 전력주들을 이게 이제 오늘 이슈가 돼가지고 한번 움직였는데 이제 거래 실리고 한번 들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안 죽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올려치지 않을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렇게 치고 올리고 그래서 전선 전력 테마주들도 마찬가지 전기를 보내야 되는 중요한 매개 수단이잖아요. 운송 수단, 운송 수단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기사 나온 걸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15.6% 수익 나왔는데 한번 팔았으면 다시 밀릴 때 다시 사면 되고 안 팔았으면 다시 오를 때 절반 파시면 되고 이미 3% 달성은 됐습니다. 3% 달성은 된 거니까 목표가는 달성이 됐고요. 나머지 15% 더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봤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우리기술. 그러니까 우리기술은 원전 테마고요. 아까 봤었던 그 재룡산업, 뭐 재룡전기 이런 애들은 전선 테마입니다. 근데 둘 다 실과 바늘과의 관계죠. 바늘은 원전이고 실은 전선이죠, 그렇죠? 바늘만 갖고 있으면은 뭐 할 거예요, 그거를. 뭔가를 꼬매려면은 실이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둘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전과 그래서 지금 먼저 오늘 아침에 이슈가 돼서 저쪽이 움직였으니까 이제는 원전 테마주들도 트럼프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든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든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전력망, 전력선 이쪽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그런 당의 의지와 노력과 보다는 뭐 이렇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는 그렇게 얘네들이 밀고 있더라. 근데 아직까지 해리스 후보한테서 전력망을 돈을 뿌려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급등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은 전력망은 아니고 이쪽은 청정 에너지 그쪽으로 민주당으로는 청정 에너지로 들어가고 트럼프 쪽에서는 값싼 에너지로 들어가고 둘 다 맞물리는 마찬가지 이쪽도 건설이기 때문에 돈을 쓰기 좋죠. 돈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생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경기를 또다시 좋게 만드는 대선 후보자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기술은 현재 가격 올라간 게 없잖아요. 2,105원 뭐 이 정도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점해 놓고 안전합니다. 실적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죠. 탈원전에서 원전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표적 종목 우리 기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이 우리기술 저희 매수가까지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2,105원 선을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종목별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고민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라도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한미 반도체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3만 1,000원이시고요. 또 1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약 2.7%가량 밀리게 되면서 12만 1,4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차트상 기술적 반등이 끝났다고 봐야 될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자,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는 다 좋아요. 저는 계속 좋게 보면 대마불사 IT 맞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주가는 안 갑니다. 됐다 웃긴 일이죠. 아니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가긴 가요. 근데 왜 안 가느냐? 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일단 넘어가요. 그래야지만 반도체주들이 좀 반응을 줍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가격은 그 정도면은 충분히 뭐 수익이 나요. 근데 지금 그거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닐 거고, 왜냐면 지금 반도체 시대가 오고 있고 그건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번에 실적 발표 2분기 하죠. 무조건 좋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좋은데 예상보다 더 좋으냐 아니면 예상보다 좀 별로냐 요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2분기 실적 되게 좋고요. 3분기는 더 좋습니다. 4분기는 더 좋아요. 이건 이미 계속 미국 시장에서 미국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부터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래픽 회사,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도 만들고 게임 쪽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소프트웨어도 하고 뭐 GPU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는데 모든 게 거의 다 고루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데 그럼 미국 주식이고 미국 주식은 역사상 신고가 가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은 코스피가 가야 돼요.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그래서 저쪽이 만약에 강하게 당장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제 전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 일단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움직여요. 14만 원, 15만 원 올라가는 걸 원한다. 그러면 나스닥이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확률이 반반이에요.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거의 제로로 봅니다. 5% 미만, 10% 미만으로 보는데 이렇게 급락하는 거 말고 박스권도 50%예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박스권 움직이게 되면 제일 재미없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넘어가야 재밌거든요. 근데 여기서 박스권 왔다 갔다 그러면 제일 재미없어요. 그럼 뭐가 제일 재밌느냐? 지수가 넘어가도 재밌고 박스권에도 재밌고 그게 테마주입니다. 해리스, 트럼프 이쪽 애들은 빵빵 움직일 거예요. 막 30% 막 100, 최근에 엠폭스 관련주도 다들 100%씩 막 올라가죠. 뭐 40%, 60%, 80% 대다수가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한 달도 안 걸렸어요. 2, 3주 만에 다 그렇게 가버렸어요. 60%, 80%가. 엑세스바이오, 랩지도 봐봐요. 다 80%, 90% 2주 만에 다 올라가지.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한미반도체는 때려 죽여도 80%, 90% 단기간에 못 갑니다. 테마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얘기해드렸고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좋으려면 일단 나스닥이 첫 번째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엔비디아 신고점 돌파해야 되고 AMD도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에다가 세액 공제를 해주든 아니면 연 뭐 1,000조씩 뿌려버리겠다. 반도체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이제 경제 정책이 반도체에 뿌려지게 되면 올라가는데 경제 정책이 그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IRA 법안 그거 반도체 돈 많이 준 것 같은데 돈 다 뺏어버리겠다. 이러면 또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깝깝하죠. 일단 전기차 쪽으로는 뺏어버리겠다고 하고 트럼프가 공언을 했지만 반도체는 뺏는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나. 어쨌든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안 넘어가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래서 재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재미가 없어요.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결국은 올라가는데 시대를 역행할 수 없거든요. 시대는 계속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서 걷기 운동, 2026년도에서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본다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올라가죠. 전 세계가 반도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삼성전자가 2018년에 18조 벌고 내년이 뭐 22조인가 벌고 그러는데 2년 뒤에서는 40조, 50조 순이익이 역사상 그랬던 적이 없어요. 원래 10조씩 벌었던 애들입니다.
하이닉스가 원래 10조, 그러다 좀 버프 걸리면 18조,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10조에서 15조 벌면 박수 쳐주고 야, 하이닉스 돈 잘 버네. 이랬었어요. 10년 전, 뭐 15년 전에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22조 넘어가면 그때는 40조 되고 50조 되고 모르죠. 10년 뒤에서는 하이닉스가 한 해에 100조씩 벌지. 한 해에 100조씩 벌면은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140조인가 그러는데 한 해에 100조를 벌면은 시가총액은 제가 볼 때 1000조는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날이 오게 되면 최소한 지금 컨센서스로는 22조, 25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년 뒤에 30조, 40조는 벌겠죠. 100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반도체 회사들은 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데 주가는 왜 그렇게 못 가느냐? 지수가 안 가서.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한미 반도체는 수익이 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근데 얘가 폭등하기에는 나스닥 일단 넘어가야 되고 미국에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펼쳐줘야 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고 반도체에 붐이 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언젠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오상 헬스케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원숭이 두창 엠폭스 관련주죠. 현재 매수가가 21,050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갑자기 굉장히 7% 이상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16,29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거래소에서 관련주들의 이 투자 과열에 의해 이 투자 유의를 발동한 원인도 있겠고요. 또 최근 WHO가 엠폭스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불안감의 확산을 원천 차단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완전히 이슈가 소멸이 된 걸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원숭이 두창 관련주 최근에 다 많이 움직였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고점에서 반토막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이분 사신 가격을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최고점에 사셨네요. 이전에서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딱 살 수 있는 그 가격대가 21,000원대면 여기 3월 달에 급락하고 있을 때 이걸 샀다? 아니에요. 여기서 샀어요. 최고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간 자리 샀냐면 바닥에서 70% 넘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70% 수익 나고 저는 팔아야지 하고 있는데 꼭대기에서 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막 원숭이 두창 막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 사고 있다가 그 뉴스에 쫓아 들어가니까 딱 그 자리가 꼭지가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70% 올라갔으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30에서 35%는 빠져줘야죠. 지금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지고 있죠. 지금 27% 빠졌는데 좀만 더 빠지면 바닥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세요. 바닥에서 70% 나오는 종목을 들어가서 마이너스 30%를 각오하고 뭐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종목이 한 70% 50% 올라갔으면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는 빠진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누가 나는 여기서 사자마자 마이너스 30% 깨져야지, 마이너스 25% 깨져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꾹 참으세요.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반토막 날 때까지. 지금 반토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내일도 한 10%, 20%, 20%는 좀 오바고 한 10%만 더 빠지면 좀 더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신규 매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물린 거는 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물렸으면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분할 매수를 좀 더 하세요. 신규 매수 기준으로 드디어 살 때가 됐다. 오상 헬스케어.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가고 한 번 더 빠지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일 더 빠지면 10%더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전저점은 안 깨질 거니까 14,000원은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14,000원까지가 폭이 한 15%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서부터 15% 안으로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하면 이것도 큰 수익을 한번 줄 것 같아요. 엠폭스 안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움직여요. 그러니까 물린 분은 지금 상담 주신 분은 추가 매수를 지금부터 15% 떨어질 것까지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고 지금 다 추가 매수 다 했는데 전문가님 내일 15% 박살났어요. 손절해야 되나 이러면 안 돼요. 지금서부터 15% 떨어질 거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만약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괜찮아요. 사도 되는데 지금부터 신규 매수해서 15% 떨어질 때까지 분할 매수를 나눠서 사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날아갑니다. 자, 어쨌든 오상자이엘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000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 0.71%가량 올라가면서 21,1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지난 2거래일 동안 한전이 간만에 주가가 기지개를 켜줬었죠. 하반기 들어서 원화 약세 흐름의 완화와 더불어서 이 연료비의 안정화 덕분에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이 증권사의 호평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이미 개인들의 눈밖에 난 종목입니다. 맨날 안 가니까 1년 돼도 안 가고 2년 돼도 안 가고 3년 돼도 안 가고 4년 돼도 안 가고 저는 그래서 좋게 봅니다. 물론 지금서부터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개인들을 계속 괴롭히긴 하겠는데 그냥 이런 종목은 바닥에 사서 묻어놓고 그냥 안 쳐다보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수익은 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차트를 보면 바닥이에요. 그 바닥을 벌써 지금 4년째 떨어진 지는 오래됐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9년째 떨어지고 있는 종목. 그 9년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손실이에요. 만약에 수익이 난 사람이 있다. 여기서 산 사람.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 그러니까 몇 없어요. 거의 지금 최저점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손실이라고 보면 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도 맨날 최저점에 돌고 있기 때문에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고 맨날 손실만 가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눈밖에 난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이제.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맨날 적자라는 얘기는 뭐 맨날 나오는 얘기고 어차피 망할 회사 아니니까 그냥 사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놓고 가져가면 적자 기업이라 뭐 배당은 안 나오겠지만 올라가요. 그래서 23,000원에 물렸다고 하셨잖아요. 다행인 거는 6만 원에 안 물렸으니까 살아날 기미가 당연히 있을 거고 23,000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25,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뭐 묻어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면은 그게 좀 지겨우면은 25,000원에서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한 10년 동안 안 가도 되니까 저는 어차피 깨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10년 동안 묻어봅니다. 그러면은 10년 안에 10년도 필요 없어요. 한 3년 안에 더블 수익도 나올 수 있습니다. 4만 원, 42,000원. 그래서 3년 안에 2년 안에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 근데 재미없는 종목이니까 그냥 25,000원에서 샀다 팔았다. 안전한 종목으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잠시 뒤에 11시에 제가 공개 방송할 겁니다. 지금 시장에 지금 테마주들이 흔들리죠. 엠폭스하고 쪽하고 막 흔들려서 그러는데 미국 시장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지금 꾹꾹 누르는 이 흐름인데 테마주들이 좋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 테마주들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걱정 많으실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 저희 11시에 시작되는 이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종목 상담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나스닥 지수가 17,70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고점 라인을 기대감 안겨주고 있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순환매, 테마주 매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우리기술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